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개별 항암제들이 어떤 부작용을 갖고 맞으시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은 개별 항암제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주 쓰이는 여러 복합 항암 화학요법 쓰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 종류의 항암제를 세트 메뉴처럼 한 사람한테 투여하는 그런 요법들을 이야기합니다. 폴폭스, 폴피리녹스 이런 식으로 부르는 약 이름인 줄 알고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종류의 항암제가 들어가는 그 세트 메뉴의 이름이거든요. 흔히 들으시는 이런 요법들이 다 복합 항암 화학요법에 속하는 요법들입니다. 이런 복합 항암 화학요법을 쓰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당연히 암을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게 되고요. 주로 특정 항암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암이거나 기수가 많이 높아져서 하나로는 잘 해결되지 않거나 심각한 상황에 쓰거나 말을 잘 안 듣는 암이 있을 때 그런 거 잡아주려고 여러 가지 섞어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 기수가 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 보통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젬시타빈이나 다른 종의 약들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약들이 잘 안 듣는 경우 폴피리녹스라는 이제 5FU나 옥살리플라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복합 제제를 투여했을 때 생존율도 높아지고 생존 기간도 더 길어지고, 예를 들어 이럴 경우에 젬시타빈 단독 제제에 비해서 폴피리녹스를 썼을 때는 환자분 1년 생존율이 20%였던 게 50%까지 2배 이상 확 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대장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다양한 종류의 항암제를 많이 사용하는 게 대장암 특징이기는 한데, 대부분 대장암은 수술 위주의 치료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부를 잘라낸다고 해서 대장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대장을 전체를 드러난다고 해서 물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장기이기는 하지만 생명에 당장 위험이 되는 장기는 아니기 때문에 수술 중심의 치료법이 많이 발달한 암이기는 해요, 대장암이. 그래서 수술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암은 띄었지만 재발하거나 전이가 있을지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항암제를 이제 그 수술 후에 투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카페시타딘이나 5FU나 이런 거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 폴폭스를 썼을 때 두 가지를 섞어서 투여를 했을 때 좀 더 재발도 안 하고 환자 이후도 안정적으로 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어서 요즘에는 거의 복합제를 쓰는 게 추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합 항암요법들의 가장 큰 장점은 암세포들이 항암제에 대해 내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성이 아예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약을 썼을 때보다 복합체를 썼을 때 조금 더 암세포들이 못 견디고 많이 죽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내성이라는 거는 처음에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암이 잘 줄어요. 아니면 잘하지 않거나 효과가 괜찮았는데 계속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쓰나 안 쓰나 암이 똑같이 계속 자라나는, 약이 더 이상 듣지 않는 시기가 오래 쓰다 보면 찾아오게 돼요. 근데 그 내성이 오는 시기를 많이 늦출 수가 있습니다, 복합제를 쓰면. 왜 그렇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런 암 한 덩어리가 모두 다 똑같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보면은 거의 비슷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항암제를 한 가지를 쭉 쓰면은 거기 항암제에 잘 반응하는 암세포들은 다 없어지고 잘 반응하지 않는 애들만 일부가 살아남겠죠. 그리고 잘 반응하지 않는 애들이 다시 자라면, 기존에 쓰던 항암제가 들어가면 애초에 안 듣던 애들이니까 걔네만 살아남아서 또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그 항암제가 안 듣는 암세포만 골라서 키우는 그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다행히도 그 암 덩어리 안에 우리가 쓰려고 하는 항암제에 대해 내성이 없는 애들만 가득 차 있는 경우에는 암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한 가지만 써도 암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암세포 분화도나 이제 변이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초기 암 환자분들이 항암제를 쓰면 더 내성 없이 끝날 확률이 크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데, 어느 정도 기수가 되고 많이 자랐거나 하신 분들은 한 가지를 쭉 쓰다 보면은 그게 안 듣는 애들만 살아남아서 또 무럭무럭 자라요. 그럼 또 다른 약을 어차피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초반부터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투여해서 A라는 항암제에 내성을 갖고 있는 세포가 B라는 항암제를 맞아서 죽고, 옆에 있던 애는 B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지만 A를 먹어서 죽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 없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혀 내성이 안 생기진 않는다는 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3가지든 4가지든 요 정도의 항암제들이 다양하게 들어갔지만
요 서너 가지에 대해서 다 반응을 안 하는 암세포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걔네끼리 또 자라나겠죠. 전혀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확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복합 항암 화학요법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만큼 여러 종류의 항암제가 동시에 들어가면 몸이 많이 망가지겠죠. 그만큼 다양한 약이 들어가고 약마다 있는 그 부작용들이 전부 다 몸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요. 부작용과 몸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길게 쓰지는 못하고, 그다음에 환자분들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이거나 다른 동반된 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 잘못 쓰면은 암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항암제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커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쓰는 센 약, 이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물론 환자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이렇게 약이 섞어 들어간다고 해서 부작용이 각각 다 나타나긴 하겠지만 또 부작용 크게 안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마치 뭐 방사선 치료 받는 정도 수준의 이렇게 견딜만한 수준의 부작용으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다른 단일제 쓰는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제 용량대로 다 쓰다가 중간에 부작용이 너무 커서 용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맞는 주기를 조금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 들어가면서 점점 뭔가 치료가 늘어지는 느낌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는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뭐 일을 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체력적인 관리를 충분히 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복합 화학요법 중에 자주 쓰이는 세트 메뉴들 한 가지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